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사용 방법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사일주가 간목으로 혹은 을목으로 연결되면 간목이나 을목이 대상이 되죠. 그러면 간목으로 연결되면 상관을 통해서 생재하려 합니다. 간목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간목의 상징성을 본인인 계수에 의해서 현실적 부분으로 전환하려 해서 간목한테 생산성을 부여하려 하는 것들입니다. 양간은 대개 상징성을 의미하고 이렇게 음간은 대개 생산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 입장에서는 간목을 쓰는 것이 양간이기 때문에 더딥니다. 간목 성정으로는 빨리 동하게 하는데 간목 자체가 양간이기 때문에 좀 더디죠. 그리고 계수와 간목이 가까우니까 뭔가 확 발동해서 움직이는데 그거에 완성되는 부분은 오래 걸립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수가 있죠. 그리고 간목과 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병정화가 있죠. 사오 이렇게 천간은 지지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계수와 간목이 계수하고는 가깝죠. 근데 화하고는 을목보다는 멀죠. 을목보다는. 그래서 뭔가 빨리 발동을 하긴 하는데 결과로 완성되는 부분은 오래 걸린다 이거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을목과 계수가 을목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뭐예요? 화에 가깝죠. 간목보다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쓰여지는 것. 목생화로 바로 쓰여지는 것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고 바뀝니다. 계수 입장에서는 을목을 쓰는 게 오래 걸립니다. 뭐냐면 을목이 계수에 멀리 있잖아요.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사화 입장에서는 을목이 가깝고 간목이 멀죠. 계사일주가 간목을 동하는 것은 빠르죠.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결과로 가는 것은 더디다. 멀리 있기 때문에. 계사일주가 을목을 보는 것은 관망하고 있다가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관망합니다. 처음엔 달려들잖아요. 관망하고 있다가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간목보다 빠르죠. 그래서 계사일주 입장에서 완성된 것, 거의 다 된 것에 투자하고 일을 하는 것은 을목을 보는 거고, 계사일주가 을목을 보고 있으면 거의 완성된 걸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목을 보는 거는 뭐예요? 기초작업이에요. 기초작업. 부품작업.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건축 현장으로 본다면은 땅 정리하고 파고 이러는 게 간목입니다. 그리고 빌딩 기초작업하는 거죠. 을목은 뭐예요? 다 된 것에 인테리어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그냥 일반 상품도 그래요. 일반 상품도. 그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보게 되면 자기가 뭔가를 시작을 해야 하는 거, 거기에 투자되고 그것이 완성된 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형태로 봅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계사일주는 시간 계획까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계사일주는 다시 일지가 뭐예요? 계사일주는 일지가 정제죠. 정제는 뭐예요? 결과를 인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하는 의미죠. 결과를 인지하니까 실행하는 것에 무모함이 배제돼서 잘 안 합니다. 그렇게 될 건데 뭘 하냐. 그게 일지의 정제를 두고 있는 명은 굉장히 강합니다. 결과가 그럴 건데 뭘 헛심 쓰느냐. 그래서 일지의 정제가 있는 명은 자기가 몸소 해보게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합니다. 결과를 먼저 받아들이니까 그럴 걸 뭐로 하나. 먼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버립니다. 결정을 내리는 거와 분석에 맞춰서 실행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제가 갖는 것, 순차적이고 분명하게 인지되는 결과, 분석되는 것, 팩트나 돼 있는 것 때문에 비겁이 갖는 충동적인 것, 주체적인 것들이 부족하다 이거죠. 결과에 항상 인지돼 있습니다. 이 말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미나 하면은 뭔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력, 무모함, 과감, 이런 것들이 비겁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어진 거에 맞춰서 자기 에너지를 씁니다. 나서서 주변을 끌어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정제는 물질, 현상, 가시성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에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정제는 뭐예요? 신용이 기본이죠. 신용의 핵심은 가시적이어야죠. 그래서 정제 역할하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한테 와서 돈 빌려 가려면 담보를 보여줘라.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라. 신용대출이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현상, 가시, 물질적인 거에 반대는 뭐가 있습니까? 인성이 있죠. 이거의 반대는 인성이죠. 여기는 정신, 지적인 형태의 가치 상징입니다. 상징적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일지의 정제를 두고 있으니까 정제의 성향이 강하죠. 계사일주는 다른 정제를 일지에 둔 일간보다도 덜합니다. 뭐 때문에? 사중의 경금, 인성이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화라는 것이 확장적 에너지가 있어서 재라고 하는 것은 끌어들이는 거죠. 안으로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특히 정제는 안으로 차곡차곡 쌓는 게 정제인데 그게 사화로 돼 있으니까 그게 일정 부분 다른 이모일주나 기해나 무자일주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모일주나 무자일주는 자기 안으로 들여다보는 무게중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영역 밖을 보는 게 약해요. 어쨌든 그래도 정제이고 비겁의 결핍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적이고 상징적 가치를 끌어들여서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구성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계사일주를 비롯한 일지정제를 갖고 있는 명들은 재적인 것을 인성으로 포장해서 가치를 전환해서 드러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다는 뜻이죠. 여기는 인성적 부분을 중요시한다고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성이 잘 발현되어 있으면 당연히 포장이 아니고 실체겠죠. 그래서 인성을 끌어들여서 재를 다루는 긍정적 가치, 재의 상징을 부여해서 의미로 지적인 것을 끌어오게 됩니다. 비겁에 대한 결핍으로 무모하게 뭔가를 진행하고 실행하는 것은 주체적인 힘과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재의 결핍은 뭐예요? 개의 결핍은 인성이나 비겁이죠. 그래서 그 결핍을 사람들은 다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성적 가치로 포장하려고 하거나 비겁적인 성향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있어서 본인이 힘을 갖고 있다면 뭐예요? 주체적으로 일을 다루려고 하죠. 주어진 일을 해결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 일을 해결하는 것과 자기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힘이 비겁이라는 거죠. 일지정제로 되어 있는 면이 일간이 약하다면
대체적으로 손들고 내가 하겠습니다를 안 합니다. 잘.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 내가 하겠다고 다 그럽니다. 그러면 계사에 연결되는 고리를 찾으면 유금이 강하죠. 사유합금으로. 유금은 뭐예요? 인성이죠. 사유로 금국을 이루게 되고, 금국을 이룬다는 것은 인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정제에 인성이 붙은 거죠. 정제가 인성적 코드를 끌어들이고 그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인연이죠. 정사일주가 유금을 만날 때는 겁재가 편제를 만난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말했고, 계사일주는 리스크가 유금을 만나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결핍을 해소하는 조건이고, 계수가 갖고 있는 윤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인성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인연이고, 삼합으로 합쳐진 거기 때문에 정신적 교감까지 이루게 됩니다. 제된 자격이나 상징성을 부여하는 조건이고, 그래서 닭띠와 굉장히 인연이 높습니다. 신사일주는 정관인데 유금과 합하면, 신사일주는 뭐예요? 뭐가 결핍이에요? 비겁과 이 관성이니까 비경과 식상이 결핍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금이 오면은 결핍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신사일주가 신약하듯 하다면 닭띠가 인연이죠. 그래서 신사일주가 만약에 신축생이다 그러면 무조건 닭띠가 오게 돼 있죠. 기유생이 인연으로 옵니다. 신사일주는 녹으로 와서 자기의 주체성을 만들어주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힘으로 유금이 연결된 거고, 계사일주는 자기의 가치를 형성해주는 제 가치를 형성해주는 인성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신금으로 연결되면 육합인데, 근데 유금이 아니고 신금으로 연결된 거면 육합이죠. 육합. 신금으로 연결되면 이제 육합인데, 여기는 일정 부분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감정적 교감은 크지만 지속력은 떨어집니다. 안정성도 떨어져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도 일단은 굉장한 끌림이 형성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닭띠와 원숭이띠 둘이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도 나하고 기운이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미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사주에 뭐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묘미목국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토나 술토 인연이 들어오고, 이렇게 묘가 있을 때. 축토는 평관인데, 축토는 평관인데 재생관 하게 되고 사축으로 금국의 자격을 이루게 되지만, 여기는 인연이 되지만 결혼 상대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생살, 요게 살이죠. 화생토로 재생살적 형태이고, 재에 대한 설기가 너무 큽니다. 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재의 에너지를 변질시킵니다. 미토는 재를 보호합니다. 같은 7살이라도 요거는 재를 보호하지만 이거는 재를 설계시킵니다. 축토는 끌고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커서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명이고 축토라는 소띠를 만났다면 살로 연결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재를 끌고 나가는 살이죠. 그러면 열심히 벌은 것 다 털어놔야 됩니다. 진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습토는 별로 인연이 좋지 않습니다. 진축이 있을 때는 목의 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사주에 목이 있다면 이렇게 묘목 같은 게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토를 초토에서 조절하니까 그때는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계사일주를 정리하면은 계사일주는 조우를 하는 일주입니다. 육식갑자 중에 조우가 잘 돼 있는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온도 자동 조절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일주가 적당히 잘 돼 있는 명들은 분위기 조성을 잘합니다. 서브 지원하는 업무에 적합하고 일지의 정제가 주변을 잘 돕고 지원하는 업무로서 탁월하죠. 계산력도 좋고 일정한 룰이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사중에 경금이 있어서 재를 품위 있게 쓰려고 하는 재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형태가 돼 있고 경금이 투관되어 있다면 아주 제대로 된 명 중에 하나죠. 금을 쓰게 되면 계사일주가 직을 결정하는 목이나 토를 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